어제 이제 청와대 태도가 네. 오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네. 당선인은 지켰으면 지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해서 되게 좋은 분위기였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NSC가 열렸고 그 이후에 이제 태도가 급변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장군님이 계신 그 TF에서는 청와대가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태도가 급변했다라고 분석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뭐 명분은 네. 그분들은 지금 이제 안보 우려, 네. 안보 공백을 가지고 이게 하셨는데 네. 그 오전에는 외에- 안보 공백이 없었을까요? 오후에 갑자기 생겼나요? 그 외에 어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직접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뭐 저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 또 그런 주장도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이제 네. 평론가인 제가 음. 이제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저는 오늘 아침부터 방송하고 왔습니다만 음. 이거는 지방선거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5월 10일 이후로 청와대가 전면 개방되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청와대 인증샷 막 엄청나게 올라오고 우리 국민들이 아이 데리고 반려견 데리고 거기서 산책하고 피크닉 가면요. 지방선거 그걸로 끝난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에 청와대가 국민품으로 돌아가는 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작년 오전과 오후에 어제 오전과 오후의 기류 변화에는 그런 이제 선거 전략적인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이 생각합니다. 네. 또 제기되고 있기도 하죠. 자,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어제 오전에 했죠. 네. 근데 그걸 듣고서도 결정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입장은 반대는 하지 않겠다 수준인 것이고 그 사이에 NSC가 열렸죠.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이 좀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이제 그 저희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안보 공백 문제 이것이 진짜로 발생하는지 자, 그건 아까 장희철 평론가 질문 네. 있었죠. 드디어 저의 그걸- 질문으로 그 돌아오는 부분에 거예요. 대해서 네, 네. 검증을 하는 게 맞겠죠. 좋습니다. 네. 그 그러면 질문에 아까 대한 질문한 거. 네, 네. 진짜 안보 공백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은 아닙니다. 어. 안보 공백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냐면요. 어떤 근거로 저기는 안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백? 예. 자, 청와대가 집무실이 국방부로 오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갑니다. 합참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임무 수행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대비 태세의 가장 최고봉에서 군령권을 행사하는 제대가 합참입니다. 네. 국방부가 아닙니다. 합참이 이번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들어오면 일부 인원들이 빠져나가서 인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군사 대비 태세와 관련이 없는 행정요원들이 빠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 대비 태세의 가장 핵심 부서인 합참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임무 수행을 하는데 어떤 안보 공백이 있는지 제가 대묻고 싶거든요. 혹시 그 우리 조감도 띄워줄 수 있나요? 그 그림을 보면서 하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조감도를 보면 가운데 국방부 건물이 큰 게 있고요. 네, 왼쪽에 건물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건물이 합참 건물입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합참 건물은 이전하는 게 아니고 영향을 그렇습니다.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합참 건물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빈 공간이 있냐면요. 네. 이 합참을 원래 처음에 201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네. 제가 부장을 들어갔을 때 2012년도에 합참 질 때 이 규모가 원래 한 6층 정도, 6, 7층 정도면 됐습니다. 네. 왜 합참 인원이 그 정도면 수행이 되는데 10층으로 지었어요. 다시 말해서 3, 4층을 더 지은 겁니다. 네. 왜 지었느냐? 네. 전시 작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연합사가 그걸로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아, 한미연합사가요. 왜 그러냐면 합참의장이 연합사를 통제하게 됐잖아요. 네. 네. 작전권이 넘어오면. 그래서 연합사가 그걸로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그만큼 규모를 3, 4개층을 더 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유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유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국방부를 거기다 넣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인원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채워져서 이제 그 일부 인원들이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국방부에서도 다 못 들어가니까 그 인원들은 주변에 있는 유유시설을 활용해서 분산 배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합참과 국방부가 한 건물에 합참청사에 같이 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군사대비태세에 공백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합참이 최고의 군령제대로서 지휘통제실의 모든 전쟁에 대비한 C4I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미군들도 와서 합참의 지휘통제실을 보고 혀를 찹니다. 야, 이렇게 잘 돼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배가 하나 움직이는 거, 함정 하나 움직이는 거, 비행기 하나 움직이는 거 다 나타납니다.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런 첨단 C4I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핵 EMP 그 방어 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네. 그런 시설을 국방부가 함께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더 덜 효율적이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합참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발생할 핵심이신 요소가 것 없는 같아요. 것이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하고 그다음에 합참의장이 이제 그 작전 총사령관일 텐데 이 군령권을 가진 그 중요한 두 직책이 같은 곳에 있다. 이것은 이게 안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어떤 지적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이게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취약하다.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지금처럼 청와대에 있고 국방부 합참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위협이라는 것은 미사일 위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북한의 입장에서 만약에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네. 청와대만 할까요? 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1순위가 국방부 합참 청와대입니다. 동시에 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위협은 똑같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네. 위협이 크냐 적으냐를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과 미사일 디펜스. 생존력이 어디가 더 우수하냐를 따져야 맞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우리가 청와대에 지금 NSC 회의하는 네. 위기관리센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하 1층, 2층입니다. 네. 그리고 건물이 아주 오래된 겁니다. 이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흔들면 넘어지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합참 국방부 청사는요 네. 이게 최신화돼서 시설진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지하 1, 2층이 아니라 3, 4층에다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깊이 가 있고 웬만한 뭐 장사정포는 당연하고 웬만한 미사일 와도 끄떡 안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시설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것이지 어떻게 그걸 그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지금처럼 있어도 위협은 있게 마련이고요. 네. 이렇게 모여 있어도 위협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네. 뭐라고 말씀을 더 못 드리는 게 우리가 NSC도 안 가봤고 합참도 안 들어가봐서 장군님이 저희가 뭐 말씀하시니까 거기 가볼 그냥 상황이 빨려 아니거든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근데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1,200억 원 정도다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럼 김은혜 대변인은 합참 이전을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자, 된? 그 말씀은 뭐냐면 합참이 당장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가 모여 있다는 것은 취약성의 우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합참이 여기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닙니다. 합참의 제 위치는 어디냐? 제1문서고 전쟁지휘소가 있는 남태령으로 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었느냐? 여기 있었던 이유는 이 한미 동맹의 어떤 그 협조 차원에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연합사와 함께. 연합사가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연합사가 밀접하게 움직이는 게 합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조 차원에서 여기다 있었던 거예요. 아까처럼 모여 있으면 취약하다는 차원에서 보면 합참과 국방부가 같이 모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왜 여기 와 있느냐? 이것은 연합사하고의 협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합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평택으로. 평택으로 갔잖아요. 평택으로 갔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원래 자기 위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남태령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는. 그런데 이 수도방위사령부 있는 그 지역인데 네. 거기에 이제 이전하게 되면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세 개가 다 한꺼번에 있다는 그런 어떤 우려도 해소가 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 청사가 필요하거든요. 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참 청사를 짓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뭐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도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1, 2년 정도가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합참과 국방부가 그대로 운용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다 지어지면 합참은 남태령으로. 예. 안보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 임무 수행이 다 갖춰지면 그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장군님의 설명을 조금 요약해 보면 이번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서는 합참은 움직이지 않고 국방부만 맞습니다. 이동하는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한 최대 2년 정도 기한을 두고 남태령의 새로운 합참 청사와 이 여러 가지 안보 자산들을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차근차근 합참이 그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맞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 중간의 장기 과제고 맞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합참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나타날 우려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조금 공부해온 거 한번 보면 이 지금 전시 전환 절차상 대푸콘 3가 발생하게 되면 합참이 수방사 B1 벙커로 어차피 가서 작전을 지휘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합참이 이 수방사가 있는 남태령으로 옮기는 게 맞는 계획인 것 같고요. 또 지금 민주당에서 군의 지휘통신 체계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거는데 군 전문가들에게 제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니까 방송하려고 미군의 센트릭스 이 지휘 체계가 그리고 한국군은 KJCCS라는 이 주 서버가 있는데 이 위치는 보안상 우리가 밝힐 수 없지만 지금 막 거론되는 공간과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흔들려서 지휘 체계나 통신이 마비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안보 불안을 오히려 민주당 정치인들이 막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군 전문가들이 저에게 막 텔레그램 엄청 보내면서 방송에서 이야기 좀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방금 말한 게 틀린 건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C4I 시스템이 뭐 이게 공백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아니 부대가 합참이 그대로 있는데 왜 C4I 시스템을 건드립니까? 그리고 국방부가 간다고 해서 국방부에 있는 C4I 시스템을 옮기는 안 옮깁니다. 옮겨봐야 이전할 데도 없고요. 그거는 그대로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오면 거기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뭐하러. 근데 그 합참의장 전직 합참의장 11분, 네. 그다음에 전직 국방부 장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반대한다라는 그런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 그거는요. 네.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요. 네네. 제가 그 발표하기 대통령 당선자께서 네. 국민들께 이제 브리핑했지 않습니까? 그 전날 네. 하루 전날 제가 이제 건의서를 받았고 네. 또 전화도 받았습니다. 네. 그때 내용은 그 본문 내용을 보면요. 네. 반대한다가 아니고 어. 그리고 전화로 하신 것도 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 건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거 속도를 좀 조절해 달라.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요. 그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조금 전에 제가 그 합참의장님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 한 분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네.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절대 반대한 거 아니라는 거 알려달라. 예. 지금 이거는 일부 이제 언론에서 네. 호도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걸 명확하게 좀 얘기해달라. 우리의 충정은 그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급하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다.